70세인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뼈마디가 쑤시고 다리는 저리고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죠.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소금물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답니다. 심지어 혈압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제 진료실에 오셨던 70세 이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단순히 소금물 한 잔으로 가능하다니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50년 동안 한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제가 지금껏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중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분들은 바로 이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소금의 놀라운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소금을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한 소금 건강 법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5g 이하의 소금 섭취를 권장하지만 이는 모든 연령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제 50년 임상 경험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6, 7g 정도가 적절합니다. 물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세포 내외의 전기적 균형을 유지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엔 소금물, 점심엔 채소라는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소금은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에너지의 원천, 생명의 미네랄임을 기억하세요. 먼저 소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소금 부족의 대표적인 5가지 증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잦은 하품과 가슴 답답함. 가슴이 꽉 막힌 것 같고 자꾸 하품이 나와요.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72세 박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심장 문제로 오해하지만 소금 부족으로 인한 산소 교환 장애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세포막의 전기적 균형을 유지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 근육 경직과 저림.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저려요. 나트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 부족은 근육 경직과 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노년기에는 이 균형이 더욱 깨지기 쉽습니다. 소금물 조경물 2리터에 천일염 100g이 이런 증상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빈뇨, 야간뇨, 심장 두근거림.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고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려요.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재흡수하지 못해 소변량이 증가하고 심장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저녁 식사 전 소금물 반 컵, 물 120ml에 천일염 1g으로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여성 노인들의 경우 소금 부족이 폐경기 이후 골반 부위 불편함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나트륨은 뇌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나트륨 수치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전 소금물과 기억력이 필요한 활동 30분 전에 소금물 한 모금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 장애와 코골이. 잠은 일찍 드는데 자주 깨고 코골이도 점점 심해져요. 소금 부족은 호흡기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코골이를 악화시키고 체액 불균형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취침 30분 전 소금물 가글물 100ml에 천일염 1g, 이 효과적입니다. 소금 부족 체크리스트. 다음 증상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소금 부족을 의심해보세요. 자주 하품을 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관절이 아프다. 화장실 자주 가고 특히 밤에 여러 번 일어난다. 가끔 심장이 두근거린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코골이가 심해졌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각각 다른 질환으로 진단하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단순히 소금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순환 치시에 쉰하인 소금 나트륨은 이 기치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탈수보다 더 위험한 건 만성 저염증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소금물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농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소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5년 넘게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도 항상 어지럽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구운 소금으로 바꾸고 나서는 약을 줄였는데도 오히려 혈압이 안정되고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같은 소금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소금은 소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소금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일 복용하게 되는 소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왜 고온에서 구운 소금이 더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소금 선택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제염백색 소금은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나트륨 염화물네커만 남긴 것입니다. 순도는 높지만 인체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은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반면 고온 800도 이상에서 구운 소금은 다릅니다. 고온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1점 유해 물질 제거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등 유해 물질이 제거됩니다. 2점 결정 구조 변화 소금의 결정 구조가 변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3점 미네랄 균형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필수 미네랄이 적절한 비율로 유지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7세 윤 여사님은 일반 소금으로 소금물을 드셨을 때는 오히려 부종이 생겼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구운 소금으로 바꾸자 부종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같은 소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구운 소금으로 바꾸고 나서는 소변도 잘 나오고 손발 붓는 것도 줄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께 저염식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금이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76세 이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심장질환으로 10년간 저염식을 하셨는데 오히려 피로감, 어지럼증, 근육 경련이 악화되었습니다. 구운 소금으로 바꾸고 적정량을 섭취하자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만 했지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구운 소금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는 약의 부작용도 줄어든 것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이 오히려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의 양보다 질입니다. 좋은 소금 고르는 방법, 5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소금을 고르는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고온 처리 여부 800도 이상 고온에서 구워 불순물이 제거된 소금을 선택하세요. 2점 색상과 입자 약간 회색빛이 도는 소금이 미네랄이 더 풍부합니다. 너무 하얀 소금은 과도한 정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3점 용해도 좋은 소금은 물에 넣었을 때 빠르게 녹고 맑게 용해됩니다. 불순물이 많은 소금은 물이 탁해집니다. 정제 소금보다 무기 미네랄이 적은 불순물이 제거된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모든 소금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좋은 소금을 선택했다면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1점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2점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세요. 3점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 6, 7 정도의 소금이 적절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공복 소금물 2기물 250ml의 소금 2, 점심 전 소금물 가글 또는 코 세척 1, 저녁 식사 전 소금물 1, 취침 전 소금물 가글 또는 족욕의 2,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세요.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소금을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할 때 비로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의 몸에 대한 영향은 온도와 같습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소금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소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지 7가지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금 건강 활용법 7가지. 71세인데 40년 넘게 변비로 고생했어요. 병원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소금물 마시기와 족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비가 해결됐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화장실에 갑니다. 정말 소금 덕분인가요? 박홍식님의 이 놀라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천연 약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금의 효과적인 활용법을 알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한 소금 건강 활용법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1. 입행금, 세균 억제, 입냄새 개선.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4분의 1티스푼을 녹여 30초간 입 안을 헹궈주세요. 소금물은 입 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잇몸 건강을 돕습니다. 69세 김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잇몸 출혈이 멈추고 구취가 개선되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놀라더군요. 잇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요. 이제는 치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가글 목 건강, 감기 예방, 특히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소금물 가글이 필수입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 하루 3회 가글하세요. 소금물 가글은 인후염 초기 증상을 완화하고 목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76세 이 어르신은 매년 감기로 고생했지만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2년간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소금물 가글을 하면 그날로 증상이 사라져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3. 코세척, 비염 개선.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소금물 코세척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250ml에 소금 4분의 1티스푼을 녹여 코세척기나 주사기 바늘 제거를 이용해 하루 1, 2회 코를 세척하세요. 65세 정 여사님은 30년 넘게 비염으로 고생했지만 코세척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밤에 코막힘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4. 족욕 말초 순환 개선. 저녁 시간에 소금 족욕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전신 순환을 개선합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5리터에 소금 100을 녹여 20분간 발을 담그세요. 소금 족욕은 말초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73세 최 어르신은 소금 족욕 후 발의 냉증과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족욕 후에는 발이 따뜻해지고 온몸이 편안해져요. 이제는 무릎 통증 약 없이도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식전 소금물 장 건강, 소화 개선. 식사 15-20분 전에 마시는 소금물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4분의 1티스푼을 녹여 식전에 천천히 마시세요. 78세 강 어르신은 만성 소화불량으로 식사량이 크게 줄었지만 식전 소금물을 마신 후 식욕이 개선되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식후 더부룩함도 사라졌습니다. 6. 반신욕 해독, 숙면. 일주일에 2-3회 소금 반신욕은 노폐물 배출과 근육 이완에 효과적입니다. 38-40도의 따뜻한 물에 소금 200-300을 녹이고 30분간 배꼽 아래까지 담그세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68세 박 여사님은 소금 반신욕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반신욕 후에는 온몸이 나른해져서 잠이 절로 와요.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7시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상처, 세척 살균, 염증 완화. 작은 상처나 피부 염증에도 소금물은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한 물 100ml에 소금 일반 티스푼을 녹여 하루 2-3회 환부를 세척하세요. 소금물은 천연 살균 효과가 있어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70세 이 어르신은 습진으로 고생했지만 소금물 세척 후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피부가 약을 발랐을 때보다 소금물 세척이 더 효과적이었어요. 가려움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박 어르신은 소금 활용법 중 식전 소금물과 족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40년 된 만성 변비가 해결되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상쾌해요. 밤에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소금으로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소금 활용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2-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게
이 중 두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특히 아침 입행굼과 식전 소금물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금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올바른 소금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해롭다. 선생님, 소금이 좋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매일 소금물만 마셨더니 오히려 붓고 혈압이 올라갔어요. 소금이 몸에 좋다는 건 거짓말인가요? 이것은 제 진료실에 오신 74세 김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분명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약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소금 섭취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방법과 올바른 소금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가장 흔한 실수들입니다. 1점, 소금만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소금은 섭취하면서 물은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과 물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약 버리는 돈도 아까워서 물도 적게 마신다는 65세의 이 어르신은 소금만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탈수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물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 내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소금 일당 약 100-120ml의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이 6이라면 최소 600ml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2점, 저염식과 가공식품을 함께 먹는 모순. 의사가 소금을 줄이라고 해서 음식에는 소금을 넣지 않았어요. 대신 맛있게 먹으려고 햄이나 소시지, 라면을 자주 먹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이미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지만 그것도 질 좋은 소금이 아닌 화학적으로 처리된 정제염입니다. 게다가 가공식품에는 소금 외에도 MSG, 인공감미료 등 여러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에 양질의 소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 구운 소금을 사용하세요. 3점, 소금물 농도를 너무 진하게 만드는 실수. 더 효과를 보려고 진한 소금물을 마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어요. 소금물은 농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진한 소금물은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체내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소금물 농도는 0.9% 정도로 생리식염수와 비슷한 농도입니다. 이는 물 230ml에 소금 약 2를 녹인 것과 같습니다. 이 농도의 소금물은 체액과 가장 유사해 흡수가 잘 되고 세포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4점, 운동 직후 소금물 마시기. 운동 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소금을 보충하려고 바로 소금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졌어요. 운동 직후에는 몸이 약알칼리성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위산과 반응의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먼저 깨끗한 물을 마시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5점, 소금물을 너무 차갑게 마시는 실수. 시원한 게 좋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소금물을 마셨더니 배가 아팠어요. 너무 차가운 소금물은 위장을 수축시키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금물은 반드시 미지근하게 약 30-35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올바른 소금 섭취법. 0.9% 농도의 생리식염수 원칙. 소금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체의 체액과 가장 유사한 0.9% 농도의 소금물을 자주 소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공복 미지근한 물 230ml 소금 2, 식사 30분 전 미지근한 물 120ml 소금 1, 운동 30분 후 미지근한 물 230ml 소금 2, 취침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120ml 소금 1.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생략. 소금 계량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스푼으로는 정확한 양을 재기 어려우니 가정용 디지털 저울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소금 섭취량을 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3-4알 정도로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섭취하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입맛이 아닌 몸의 생리를 생각하세요. 입맛 따라 먹는 게 아니라
몸의 생리를 생각해서 드세요. 소금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단순히 맛을 위한 조미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의 생리적 필요에 맞게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을 약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6세인데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숙면 못 취한 지 너무 오래되어 체념하고 살았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취침 전 소금물 한 잔이 기적처럼 작용했어요. 이제는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자고 피부까지 좋아졌다고 주변에서 다들 놀라요. 이 놀라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소금이 단순히 신진대사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 항산화 작용, 수면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대 이후 일주일 소금 건강 루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60대 이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일주일 소금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기본 루틴. 1점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 미지근한 물 230ml 구운 소금 미. 공복에 천천히 마시기. 효과 신진대사 활성화, 에너지 증가. 점심 식사 후 코 세척 또는 가글. 미지근한 물 200ml 구운 소금 1. 비염이 있으면 코 세척. 목 불편함이 있으면 가글. 효과 호흡기 건강 증진, 감기 예방. 저녁 식사 전 소금물 한 모금. 미지근한 물 120ml 구운 소금 1. 식사 15-20분 전에 마시기. 효과 소화액 분비 촉진, 소화 개선. 취침 전 족욕 또는 소금물 한 모금. 족욕 따뜻한 물 5리터 구운 소금 120분간 또는 미지근한 물 120ml 구운 소금 1. 효과 숙면 촉진, 혈액순환 개선. 일주일에 2-3회 추가 루틴. 소금 반신욕 일주일에 2회. 38-40도 물에 구운 소금 200-300. 2-30분간. 소금팩 통증 부위에 따뜻한 소금팩 적용 15-20분간. 소금 마사지 약간 젖은 손에 구운 소금을 묻혀 전신 가볍게 마사지. 소금은 약입니다. 노화는 소금에서 시작되고 소금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제 50년 한의사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것은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강력한 천연 약재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소금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금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소금, 올바른 방식으로 드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